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10만 전자, 20만 전자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SK 하이닉스 제대로 난리 났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기는 힘든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나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아마도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 사람이 많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선물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다들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두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삼전이 형이고요. 하이닉스가 동생이 되겠습니다. 삼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 가전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나 업황이 변할 때마다 하이닉스가 좀 더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8월경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을 때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바로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12만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70% 정도가 D램을 하고 있고요. 30% 정도가 낸드를 하고 있어서 D램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주가도 널뛰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다, 만다라는 소식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다른 곳은 다 승인을 받아놓고 중국 정부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승인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면서 불안한 기운이 드리웠지만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품에 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도와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가 하이닉스한테 중국 기업 하나를 키워주면 승인을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오케이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지금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얍삽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엄청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끝에 오케이를 하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 측은 저사양 낸드 제품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 하이닉스가 고사양 기업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낸드 제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말은 즉슨 중국도 기업용 SSD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서 SSD에 들어가는
고사양 낸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중국 기업 하나를 키워달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도 메타버스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기업용 SSD가 많이 필요로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에게 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인수 승인을 지렛대 삼아서 자국의 반도체 자급 확대를 도모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되겠고요. SSD는 낸드를 이용한 저장 장치로서 자기 방식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인수하기로 한 중국 다롄에 있는 인텔의 반도체 생산 공장은 주로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SSD를 제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향후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수요를 대비하는 것이고요. 중국도 같이 좀 가게 가르쳐 달라는 꼴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반도체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중국 기업의 SSD 시장 진출을 도와라는 조건을 단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중국 기업에게 SSD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소리로 들리지만 하이닉스와 인텔이 보유한 SS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량을 대주는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SSD의 가장 큰 소비처는 대량의 서버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되겠는데요. 중국은 작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신인프라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의 저장 장치로 SSD가 쓰이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요. 중국 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가 많이 필요로 되는데 본인들이 자급자족으로 SSD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이닉스한테 빌붙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D는 일반 낸드보다 더욱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SSD는 양산형 낸드의 데이터 교환 작업을 통제하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정교한 부품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낸드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난도가 높은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SSD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SSD 사업 초기에 컨트롤러 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중국이 하이닉스에 요구한 타사 지원 의무가 어디까지일지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일에 핵심 기술력 이전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향후 기술 이전 압박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국의 반도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6가지 정도의 조건을 걸면서 인수를 승인해 줬는데요. 하이닉스가 이 같은 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는 반독점법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고 압박을 하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품긴 품었지만 뭔가 뜨뜻미지근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듯 합니다. 아무튼 하이닉스는 낸드 부분에서 3전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설 듯 하고요. 동생이 잘 되는 게 형인 삼전에게도 절대 나쁠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면서 향후의 미래 사회에 보다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삼전과 하이닉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멋진 시너지 효과로 세계 시장을 휩쓸어 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K 하이닉스 제대로 난리 났다. 설마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